오늘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새 대표의 안철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안 후보는 과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신인 대표는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 매거진에서는 잠시 뒤 안철수 대표와 직접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종구 실장님, 네네. 이번 국민의당 대표 결선 투표로 없이 곧바로 확정을 지었는데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상됐던 거예요. 왜 예상이 됐냐면 지금 전당대회 그 과정이 K보트라고 해서 온라인 투표와 그다음에 ARS 이 두 가지가 합친 건데 전체적으로는 지난 1월 전대보다는 높아졌어요. 7%포인트 정도 높아졌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나머지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를 지지할 만한 그런 어떤 성향의 당원들은 사실 ARS 투표를 많이 선호했거든요. 네. 연배라든지 호남의 어떤 좀 나이들, 그러니까 이 50대 이상. 그런데 ARS 투표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동영 후보나 혹은 천정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구나라는 전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51%라는 어떤 득표율을 보고 전체적인 어떤 그 계산을 해보면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결과를 나왔어요. 네, 그럼 소정섭 국장님, 그러면은 이제 호남 표심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남 표심은 어디로 향한 걸까요? 일단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대한야당, 그 강력한 야당, 제2창당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라는 강력한 호소가 이제 호남 당원들의 마음을 일정 정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처음 출사표를 던질 때 굉장히 출마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에 비춰본다면 한 번 더 안철수 대표에게 기회를 줬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앞으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러한 당원들의 마음을 받아서 당을 혁신해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운명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후보별 득표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안철수 대표 말씀드린 대로 51.09%를 득표를 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28.3%, 천정배 후보 16.6%, 이현주 후보 3.95%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다른 정동영 후보랄지 천정배 후보, 최 교수님, 두 후보의 득표율을 볼 때 두 후보는 어떻습니까?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래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게 나왔죠. 사실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호남 표심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한 건데 결국은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51%라고 하는, 물론 이제 턱걸이죠. 사실은 과반수 이상 50%가 과반수 51% 턱걸이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충분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 새 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소감과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대표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추진하실 세 가지 어떤 건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2창당 수준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겠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인재 영입, 특히 명망가 위주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각 현장마다, 각 지역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찾고 그분들을 지역에서 영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제가 직접 뵙고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번 정기국회, 가을국회에서는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어젠다가 지금 논의가 됩니다. 바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그 두 가지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선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저는 TV 토론 중에 이제 질문이 와서 원칙론 말씀드린 겁니다. 즉, 제가 당대표가 돼서 개혁하고 인재 영입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치를 수 있는 진용이 갖춰진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에 가장 도움이 될지 그것만으로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그 국민의당은 계속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 또는 합당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 가능성 얼마나 높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그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누구랑 연애할래?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심장부터 뛰게 하는 겁니다. 당 혁신, 제2창당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전기 충격을 줘서 우선 살려놓고 보겠다 그런 뜻인데요. 물론 정책연대에 대해서 열어놓은 것은 그건 당연한 그 국회의 그 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 당이 통과하고 싶은 법률이 있을 때 그 당 여러 당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설득하는 게 당연한 그런 의정활동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국민의당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종근 시장님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2창당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거의 다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중에 제2창당 인재영입 또 있지만 세 번째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현 정부도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 선거에 함께 개헌 투표를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해 달라라고는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개헌이 지금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그래서 네.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선거 제도까지 포함한 그런 개헌이 과연 내년 6월까지 상정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그게 지금 그 논의가 별로 없었잖아요. 개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바람이 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뛰어들면서 과연 정말 개헌의 바람을 다시 한번 지필 수가 있을까? 그게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국장님, 그리고 오늘 이제 안철수 대표 수락 연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앞으로 좀 각을 세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은 인사 같은 경우에도 코드 인사에 대해서 오만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뭐 안철수 대표로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갈 걸로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제2창당 수준의 버금가는 당개혁을 하겠다라는 부분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독선의 어떤 기미가 보인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특히 코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국민의당의 생존을 위해서 당의 내부 개혁을 해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인재를 영입해가면서 한편으로는 내년 선거의 제도 개혁 이런 걸 꾀해가면서 외부인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부를 단결시켜가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당이 향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매서운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아무래도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랄지 통합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국민의당이 어찌됐건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계속 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지금 인터뷰한 내용도 그 얘기가 나왔지 네. 않습니까? 앵커가 물어보시니까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심장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는 당을 추스리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합당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거는 현재 당을 다시 추스르지 않으면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과 여러 가지로 충돌되는 문제도 있었고 어찌 보면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이렇게 뭐 싸우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호남에 있는 의원들을 다독여서 다시 하나의 몸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금 안철수 지금 대표가 출마했을 당시만 해도 전대에 출마했을 당시만 해도 거기에서 반발하고 불만을 가졌던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도 있었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계열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반대편에 같이 의견을 같이 했던 원외 지구위원장들 이런 분들 같은 의견들도 함께 받아서 당을 일단 추스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합당 문제를 꺼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분란 상태에서 어찌 보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합당을 얘기하기보다는 당을 추스르는 데 먼저 힘을 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백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반장 친구도 출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원주 의원 출마를 했는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원주 의원이 뭐 당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한 분 한 명도 없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긴 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당대표 후보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외적으로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정정 활동할 때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안철수 대표하고 이현주 의원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 같은 느낌이었고 예.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후보가 약간 하나의 패키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확실한 건 안철수 이제 신임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당이 아무래도 중도에서 보수적인 느낌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얘기인즉슨 당장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자체가 지금 심장이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다른 정당과의 합당이니 연대니 이런 걸 논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대선 때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안철수 후보의 얘기들은 사드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도에서 보수 쪽을 좀 지향하는 듯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동영, 천정배 후보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르죠. 그럼 결국 지금 민주당과의 얘기, 뭐 정책연대니 합당이니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바른정당 쪽하고 조금 더 좀 쉽게 말하면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도 어떤 안철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이제 유력하긴 했으나 안철수 대표 일단 된 이상은 민주당 쪽보다는 바른정당 쪽과의 정책연대건 나중에 길게 보면 합당이건 뭐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백 변호사께서 이현주 의원의 대표 가능성 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4%의 득표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대선에 패배한 이후 4개월 만에 정치의 중심에 또다시 섰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50대 이상 그런데 ARS 투표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동영 후보나 혹은 천정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구나라는 예상을 전망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51%라는 어떤 득표를 보고 전체적인 어떤 그 계산을 해보면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결과를 봤어요. 네, 그럼 소정섭 국장님, 그러면은 이제 호남 표심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남 표심은 어디로 향한 걸까요? 일단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대한야당, 그 강력한 야당, 제2창당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네. 이라는 강력한 호소가 이제 호남 당원들의 마음을 일정 정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처음 출사표를 던질 때 굉장히 출마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에 비춰본다면 예. 한 번 더 안철수 대표에게 기회를 줬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앞으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러한 당원들의 마음을 받아서 당을 혁신해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운명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후보별 득표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안철수 대표 말씀드린 대로 51.09%를 득표를 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28.3%, 천정배 후보 16.6%, 이현주 후보 3.95%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다른 정동영 후보랄지 천정배 후보, 최 교수님, 예. 두 후보의 득표율을 볼 때 두 후보는 어떻습니까?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래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게 나왔죠. 네. 사실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호남 표심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한 건데 결국은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51%라고 하는 물론 이제 턱걸이죠 사실은 과반수 이상 50%가 과반수 51% 턱걸이를 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 새 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소감과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대표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간 집중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추진하실 세 가지 어떤 건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2창당 수준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겠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인재 영입, 특히 명망가 위주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각 현장마다, 각 지역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찾고 그분들을 지역에서 영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제가 직접 뵙고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번 정기국회, 가을국회에서는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어젠다가 지금 논의가 됩니다. 바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그 두 가지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선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저는 TV 토론 중에 이제 질문이 와서 원칙론 말씀드린 겁니다. 즉 제가 당대표가 돼서 개혁하고 인재 영입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치를 수 있는 진용이 갖춰진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에 가장 도움이 될지 그것만으로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그 국민의당은 계속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 또는 합당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 가능성 얼마나 높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그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누구랑 연애할래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심장부터 뛰게 하는 겁니다. 당 혁신, 제2창당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전기 충격을 줘서 우선 살려놓고 보겠다 그런 뜻인데요. 물론 정책연대에 대해서 열어놓은 것은 그건 당연한 그 국회의 오늘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새 대표의 안철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안 후보는 과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신인 대표는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 매거진에서는 잠시 뒤 안철수 대표와 직접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종구 실장님, 네네. 이번 국민의당 대표 결선 투표로 없이 네. 곧바로 확정을 지었는데 네.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상됐던 거예요. 왜 예상이 됐냐면 지금 전당대회 그 과정이 K보트라고 해서 온라인 투표와 그다음에 ARS 이 두 가지가 합친 건데 전체적으로는 지난 1월 전대보다는 높아졌어요. 네. 7%포인트 정도 높아졌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나머지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를 지지할 만한 그런 어떤 성향의 당원들은 사실 ARS 투표를 많이 선호했거든요. 네. 연배라든지 호남의 어떤 좀 나이들, 그러니까